결과를 보면서 분석해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던 저희의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분석해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6일, 27일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든 후보를 호명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 39.3, 김문수 48.8, 이준석 후보가 9.3%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경남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갤럽 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죠? 이재명 38, 김문수 47, 이준석 9%. 이게 부울경만 지금 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KSOI 전국 데이터에서 역시나 이런 결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리얼미터 거 이것도 역시 26일, 27일 이틀 동안 조사인데요. 이재명 46, 김문수 41.7, 이준석 10.6%입니다. 이건 부울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부울경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같은 기간에 한국갤럽은 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한 경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조금 또 다릅니다. 그만큼 지금 부울경이 어떻게 보면 접전지가 아닌가 지금 생각도 드는데 이 부울경과 또 경남 조사한 거 이 차이가 있는 거 왜 이럴까요? 일단 경남 지역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다. 보수색이 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울경 전체로 보면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산, 울산의 경우에는 네. 여론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구도에 있어서 찍을 후보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번엔 심판을 해야 하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기 있는데 네. 어느 한쪽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그러면은 큰 변화가 없는 결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종의 스윙보터처럼 네. 내가 후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이 부산하고 울산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득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경남은 상대적으로 덜 여론의 풍향을 예.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그때도 사실은 예측은 어느 정도 했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1차 조사했을 때는 그때는 국민의 후보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조사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다시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면 좋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던 시점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저 김문수 후보 차가 거의 안 나거나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50 반란이 있었잖아요. 단일화 내홍 이후에 단일화 내용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단일화가 된 다음에도 당내 수습을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들을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까 보수층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해야지라고 하는 층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1차하고 어떻게 경남 여론이 달라졌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때는 이재명 41, 김문수 39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2차 때는 39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9%포인트 올랐습니다. 48.8%까지 올랐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수 집결인가 어떻게 보세요? 보수 집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들 그 모든 선거를 거치면서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내부적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 10명 중 8명가량은
계속 같은 정당을 찍는 거예요. 네. 한 20% 정도가 일종의 이제 스윙 보터처럼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대 다른 지정으로 가서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영을 결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네네네. 흔히들 이걸 정당 일체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정당 일체감. 예. 네네네. 근데 이게 지난번 조사했을 때보다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 조사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변동이 있거나 조금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오차 범위 바깥에 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한 9%가량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원래 없던 사람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지지할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못하다가. 한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과거에는 정치학자들이 유권자들이든 뭐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그쪽에다 투표를 한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예.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징집을 앞두고 있을 때 만약에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일까요?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분석을 열심히 해봤더니 마지막으로 수렴되는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득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집단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지역, 종교 이런 면에서 내 집단의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군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남의 때문이 아니라. 유권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어떤 결정을 할 네. 건가를 앞세워서 자신의 결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